자, 녹화 시작됐고, 어, 오늘 제가 세미나를 할 주제는 다오라는 주제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하고, 다오 프레임워크, 다오 엔진인 심퍼바이, 비다오의 프로젝트인 심퍼바이에 대해서도 따로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 자, 이게 제가 아주 많이 써먹던 슬라이드인데, 여기 나오는 이 무언가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무나 한번 대답해 볼래요? 채팅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말로 해도 되고. 조직입니다. 그렇죠. 조직이에요. 국제 조직은 아닐 수도 있고 이익 조직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그린피스 이런 건 이익 조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영리고 영리고 국제고 국내고 그런 거를 다 떠나서 그냥 조직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버넌스가 필요한 어떤 주체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 맨 위에 저거 지금 제 커서가 보이나요? 보이려나? 제 커서 보여요? 오케이. 얘가 정부가 어떻게 보면 가버넌스의 그 발전 역사를 다 어, 같이 한 제일 큰 조직이죠. 아니면 국제기구, 아니면 영리 회사들, 기업들, 아니면 어떤 위키피디아처럼 지식의 저장소 이런 것도 당연히 어떤 지식을 어떻게 넣어야 될지 거버넌스가 필요하겠죠. 거기 위키피디아 보면 그 운영진들이 있고 어떤 편집이나 문서 편집에 대해서 뭔가 논란 그 좀 교착 상태가 되면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프로토콜들이 다 있어요. 다 거버넌스 일종이겠죠. 그린피스 같은 이거 NGO라고 하나요? 그린피스가 NGO인지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런 거. 아니면 이거는 이게 아마 아파트인 것 같은데 재건축 조합도 보시면 그게 뭐 조합장이 누구 되고 그게 뭐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그게 막 끌어내려주고 다시 올라주고 이 거버넌스 엄청 복잡해요. 보시면 이거 다 국제기구고 피다오 같은 오픈소스 파운데이션 오픈소스도 가버넌스가 있고 아니면 교회 가버넌스도 되게 복잡해요. 교회 다녀보시는 분 아마 알 텐데 교회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최대한 민주적으로 운영할 건지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다른 데 잘 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뭐 노력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노총들 그리고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비영리 기구 같은 거죠. 그리고 학교들 아니면 자선단체 아니면 그냥 진짜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무슨 번영회 이런 것들 이 정부 여기 나온 전부가 다 어떤 조직이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의 목적으로 뭔가를 하는 조직이고 이게 영리든 비영리든 간에 어쨌든 조직을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조직이 돈을 관리해요. 어떻게 보면 가버넌스 핵심이 돈을 잘 관리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여튼 우리 이 지구가 인류가 모여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어, 그룹을 이뤄서 뭔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런 거버넌스가 필요한 주체들을 유심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만큼 사회에서 거버넌스 문제가 다양한 장소에서 필요로 하고 이때까지 뭐 어렵든 쉽든 잘 풀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이게 간단한 모티베이션이에요. 그래서 다오라는 게 이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해주는 새로운 기술인데 기존에 우리가 어떻게 조직을 만들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조직의 가버넌스가 있다고 하면 그게 well defined 돼야겠죠. 그걸 어떻게 정의할 건지를 뭐 이때까지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면 그 조직이 속해 있는 나라의 뭐 헌법부터 시작해서 민법, 상법 이런 거를 다 거기에 준수하도록 정관 같은 거를 다 만들고 만약에 그 정관으로 커버가 안 되는 되게 퍼지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암묵적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 그게 계약을 정의하는 방법이고 어떻게 집행할 거냐 이거는 뭐 정부가 그걸 읽어보고 해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기업 간의 계약이라고 하면 기업이 이행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강제성은 없지만 그냥 양심상 자발적으로 해주는 걸 수도 있고 예, 사람이 직접 하는 걸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겠죠. 그리고 이 집행이 잘 일어날 거라는 걸 담보해주는 거는 보통은 정부라는 권위가
이게 이행이 안 됐을 때 그 책임자를 뭐 나중에 형사처벌한다 아니면 민사상에 뭐 이렇게 뭘 문다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로 돌아가는 조직의 이용자들, 참여자들이 이 조직의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겠죠. 이게 현 상황이에요. 뭐 충분히 좋고 이걸로도 우리 사회는 잘 돌아갔는데 잘 따져보면 문제가 좀 있어요. 첫 번째로 뭐 계약을 저런 식으로 하면 어떤 부분에서 모호할 수 있어요. 모호해서 뭐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를 두고 진짜 비생산적인 몇 년짜리 소송에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자연어로 이렇게 말로 설명한 거기 때문에 그걸 표현 능력이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그게 현행법상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정관이나 계약서에 엄청 뭐 복잡한 어떤 코드를 넣는다. 무슨 막 제기 함수가 들어간 알고리즘을 넣고 막 그 코드 안에 다른 회사의 상태를 쿼리해오고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거를 표현하는 건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 현행 그 변호사들이나 법무사들이 만들어준 정관으로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제약이고, 집행에 있어서는 이 집행을 어쨌든 간에 뭐 결국은 실행하는 사람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 정관을 읽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이 직접 하기 때문에 휴먼 에러가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 집행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사후에 소송이나 그런 걸로 느리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집행이 즉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사람을 거쳐야 되고 그 과정에서 에러 프론하다. 이게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걸 담보해 주는 것도 어쨌든 정부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정부는 충분히 믿을만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내정 국가나 그런 되게 3세계 국가들 입장에서는 자기 정부를 믿고 내가 지금 이 나라 국민으로서 내가 어떤 조직을 설립할 때 그걸 담봐줄 수 있는 주체가 뭐 정부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그 동네 되게 뭐 평판이 좋은 부자 뭐 이런 거밖에 없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신뢰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예를 들어 뭐 소말리아 이런 데서 내가 몇백억짜리 비즈니스를 한다. 이거는 정부가 무능해서든 부패하든 아니면 하루아침에 뭐 멸망하든 수많은 리스크를 다 떠안고 내가 그걸 안전한 담보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게 다오예요. 정관이란 게 어쨌든 뭐 프로세스니까 그거를 잘 코드를 표현하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 수가 있고 그거를 블록체인에 디플로이 하자. 이게 아이디어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말한 문제들, 예를 들어 뭐 여기 하나하나 나와 있는데, 계약이 명시적이고 원래 모호하다고 했죠. 자연어로 쓰는 거니까 이제 명시적이고 그 표현력도 트레인 컴플리트 해진다. 그리고 그 계약 내용에 뭐 쓸데없는 규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내용 정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집행이 되는 시점에는 모든 게 즉시 일어나고 정확하게 일어나고 오류가 없고 검증 가능하다. 이런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정관의 집행은 블록체인이 담보해주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안전할까요? 미국 정부가 안전할까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미국 정부예요. 근데 먼 미래에는 뭐 블록체인이 미국 정부보다 더 전 세계에 안전하게 구축되는 더 클 수도 있고,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고 해도 이더리움 같은 뭐 잘 만들어진 네트워크는 뭐 되게 3세계 국가들 너무 가난하거나 뭐 전쟁하고 있거나 그런 나라보다는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는 충분히 블록체인을 내 조직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뭐 등기를 하거나 그런 행정적인 절차도 없겠죠. 지금은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하는 게 대중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거를 막 디플로이 하는 게 더 귀찮을 수도 있는데, 법무사 몇십만 원 주는 것보다 기술적으로는 훨씬 간단한 일이죠. 이게 다음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긴 있는데 아무거나 뭐 채팅으로 해도 되고 말로 해도 돼요. 질문 있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다오로 뭔가 조직을 만들면 그 거버넌스의 대상이 뭘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트레저리, 그러니까 그 조직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컨트롤이 거버넌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 사실상 메인이에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예시들만 봐도 얘들이 돈 관리만 잘하면 어지간하면 큰 문제 없는 것들이잖아요. 돈 문제 말고도 예를 들어
정부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군대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돈만 잘 관리하면 거버넌스가 어떻게든 유지가 된다. 왜냐하면 조직을 지탱하는 게 대부분 경우 돈이니까. 근데 마침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은 뭐 다오라는 하이 레벨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기 전부터도 토큰 시스템이라는 걸 보유하고 있죠.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이. 그럼 비트코인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다오를 호스팅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전에 어, 가치를 저장하고 그거를 마음대로 지불하고 뭐 증여하고 할 수 있는 교환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플랫폼이기 이 선행 조건이에요. 근데 이건 잘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세상 위에서는 어떤 돈, 자산 이런 거를 잘 담아내고 있는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같은 블록체인이라는 플랫폼 위에 다오를 만들면 그걸 잘 사용해서 일단 가치를 잘 자산을 잘 관리하는 그거는 아주 트리비얼하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 거버넌스의 대상으로서. 이게 첫 번째고 이거면 거의 90%는 해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토큰을 내가 갖고 있다가 적절하게 출금하는 게 아니라 이 조직이 자체적으로 민팅한 토큰이다 하면 그 민팅의 권한도 거버넌스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실제로도 그 미국 연준 있잖아요. 거기서도 달러를 찍어낼 때 그 이사회라고 그러나 그 어떤 나름의 거버넌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달러 민팅하는 거버넌스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그걸 거래한 다른 디파이 서비스를 사용해서 뭐 거래를 한다든지 어디 예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버넌스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뭐 더 일반화해서 말하면 그냥 탈중앙화 세상에 있는 모든 디앱들이랑 상호작용하는 게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 조직의 명의로 상호작용하는 게 전부 거버넌스의 대상이겠죠. 그래서 사실상 블록체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액션은 다오에서 자연스럽게 프로그래밍 가능하고 그걸로 거버넌스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차적인 거고 좀 더 메타적인 걸로 가면 밑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 내가 다른 거버넌스에 참여한다. 예를 들어 현실 세계에서도 법인이 다른 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주식회사일 경우에. 그런 식으로 이 다오가 다른 다오의 어떤 지분으로 표현되는 뭐 토큰이든 뭐든 그런 걸 갖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한다. 거기에 의결을 해준다. 이런 것도 가버넌스의 내용이 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 가버넌스에서 대상자를 바꾼다. 뭐 그런 것도 가버넌스 액션이 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구성력은 전혀 없지만 뭐 블록체인에 상징적으로 뭔가 내용을 남기고 싶다. 아니면 내용을 남겼을 때 블록체인 밖에 있는 서드 파티가 그거에 맞물려서 뭔가 돌아가는 게 구축이 되어 있을 경우에 그런 거를 잘 해본다. 그럴 경우에는 어, 결의안 같은 것도 결의안을 남기는 것도 거버넌스의 액션이 될 수 있겠죠. 실제로 뭐 유엔에서도 결의안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거버넌스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오를 만들었을 때. 자, 그러면 좀 더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요약을 해보면 내가 조직을 만들려는데 이런 7가지 중에 뭐 여러 개 해당되면 거버넌스의 구현체로 다오를 고려해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1번이 거버넌스 대상이 애초에 디앱일 경우 사실 크립토에 꽤 익숙하신 분들도 다오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그나마 본 다오들은 1번에 해당하는 다오예요. 예를 들어 뭐 유니스왑 다오, 스시스왑 다오, 뭐 커브 다오 뭐 다 디파이들이 다 다오를 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다오의 목적은 애초에 커브, 뭐 유니스왑 이런 아주 파티큘러한 디앱의 파라미터를 바꾸는 게 잘 바꾸는 게 그 조직이 하는 일이니까 애초에 가버넌스 대상이 디앱인 거죠. 그럴 경우에는 뭐 굳이 어차피 컨트랙트 개발 다 해냈을 테니까 토큰도 다 관리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뭐 밖에 중앙화해서 그걸 컨트롤하는 무슨 권한을 두고 그러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다오로 하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파이 특히 디파이 디앱 중에서도 디파이의 그 토큰에 기반한 어떤 다오들이 1번에 해당하는데 그게 좀 되게 많이 본 예시인 것 같고요. 사실 1번은 아주 작은 포션이고 2, 3, 4, 5, 6, 7은 굳이 대상이 디앱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있는 뭐 기업이든 뭐 자선단체든 현실 세계에 있는 조직들이 블록체인을 필요로 하는 게 2, 3, 4, 5, 6, 7인데 하나하나 짚어 넘어가 볼게요. 2번 자국 정보를 신뢰할 수 없을 경우 뭐 아까 말한 소말리아 예시
소말리아 국민이 조직 만들려고 하는데 소말리아 정부를 담보로 뭔가 하기에는 문제가 크니까. 그리고 3번 정하는 내용이 법의 범위 바뀔 경우 뭐 안 좋게는 불법적인 걸 수도 있고 굳이 불법이 아니더라도 이게 현행 법상 이게 뭐 불가능하다. 뭐 스톡옵션 우리가 뭐 주식회사인데 스톡옵션을 뭐 베스팅을 5초로 한다. 이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 될 거거든요. 이런 극단적인 뭔가 법의 현행법상 안 되지만 조직을 운영하기에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을 넣고 싶다. 그러면 이때도 다오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4번. 거버넌스의 대상이 가나리 모호할 경우. 이거 되게 중요한데, 소말리아 내에서 기업을 하려면, 뭐, 소말리아 정부를 최악의 경우에 소말리아 정부라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려는 일이 어떤 정부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 뭔가 국제적이다. 뭔가 다국적적이다. 이러면 사실 그걸 담보해 줄 수 있는 단일 정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정부 사이에 뭔가 교차 상태가 생기면 그거를 푸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거든요. 그게 AKA 외교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국제 뭐 형사재판소도 있고 유엔도 있고 했는데 걔들은 다 구성력이 없어요. 그냥 다 권고고 각 회원국들이 받아들일지 말지는 자유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글로벌한 다국적적인 일에 대해서는 우리 지구상에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정부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블록체인은 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네트워크고 어떤 정부에 속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국적일 경우에는 블록체인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하면 가버넌스 대상으로서 가버넌스 대상이 되게 다국적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보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내가 다국적 기업을 한다 그러면 각 나라의 지부를 두고 그 지부는 그 나라의 법을 그 컴플라이언스를 잘 따르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죠. 근데 그 당사국들끼리 뭔가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이러면 답이 없잖아요. 완전 교착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블록체인을 대안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5번. 집행이 즉시 일어나야 하고 오류가 없어야 할 때. 음, 이건 아까 앞에 설명했던 하는 것처럼 다오의 익스큐션은 컨트랙트에 의해서 검증 가능하고 코드에 의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즉시 일어나고 사후에 소송 같은 걸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휴먼 에러가 없겠죠. 이게 5번. 그다음에 6번. 내가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번거롭다. 난 무슨 개모임 하나 하고 싶은데 그 법인 설립하고 싶지가 않을 거 아니야. 아니, 무슨 개모임 하는데 돈 관리하려고 법인 설립한다. 이건 진짜 오바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행정적인 절차가 번거로워서 어, 다오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다음에 7번. 그 거버넌스의 내용이 복잡해가지고 코드를 표현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어떤 모호함이나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큰 사단을 만들면 안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깔끔하게 코드를 표현하고 블록체인에 디플로이 하면 해결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다오에 대한 아주 추상적인 배경 설명이었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아무거나 없나요? 제가 잘 송출되고 있죠? 반응이 없어가지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다오가 왜 필요하냐, 다오가 뭘 해결해 주냐, 이런 좀 철학적인 얘기고, 실제 애플리케이션도 꽤 본 것 같아요. 내가 굳이 디에 가버넌스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기업을 한다, 현실 세계에서 자선단체를 한다, 현실 세계에서 무슨 개모임을 한다, 이런 걸 다 결국 돈 관리가 잘 되면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 조직의 자산을 암호화폐로 전환을 해놓고 그거를 잘 익스큐션 할 수 있는 뭐 이사회 제도도 만들고 투표하는 제도도 만들고 탄핵하는 어떤 프로토콜도 만들고 한 다음에 블록체인에 올려버리면 그 조직은 이런 아주 좋은 성질들을 만족하면서 어, 조직을 잘 지탱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조직들은 이 다오 형태로 설립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건지를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 그냥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솔리디티로 우리 가버넌스의 내용을 다 코딩해서 이더리움에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거예요. 맞습니다. 맞고요. 네, 이렇게 끝나면 정말 좋겠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은 솔루션이 나왔는데, 일단 방금 그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쉽게 말해서 온체인 거버넌스라고 해요. 거버넌스의 모든 액션들, 모든 상태 변화를 온체인의 트랜잭션으로 만들어서 실행시킨다. 모든 게 깔끔하고 좋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좀 있는데, 첫 번째로 가스예요. 내가 투표 하나 하는 것도 다 트랜잭션일 거고, 왜냐면 거버넌스의 상태를 변화시키니까, 어, 가버넌스의 용안되는 모든 액션이 다 트랜지션으로 바뀐다고 하면 다 가스를 먹겠죠. 근데 어떤 조직이 엄청나게 유저가 많다. 국가 같은 경우에는 몇 천만 명이 유저잖아요.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 사람이 다 가스를 지불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고 비싸기 때문에 이거는 특히 이더리움 같이 가스가 비싼 네트워크에서는 조금 비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이 가스 문제고 2번이 호스트 체인 조소성. 내가 이더리움이든 뭐든 간에 체인을 골라가지고 거기에 컨트랙트로 내 모든 내용을 코딩해서 올리면 잘 작동하는데 그 호스트 체인의 종속성이 생기잖아요. 그게 종속성이라는 게 어떤 게 될 수 있냐면 제일 극단적으로 가면 그 체인이 망하면 어떡해요? 이거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죠. 이게 기후가 아닌 게 작년만 해도 없어진 메인넷이 많아요. 루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위태위태해진 메인넷들도 있고 이게 단순히 망하냐 안 망하냐로 하면 이 정도로 끝나는데 그 말고 자잘하게 이 체인을 뭔가 정치적으로 공격을 좀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가버넌스가 되게 불안불안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호스트 그냥 성능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호스트는 그 브라우저 원래의 UX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체인을 골랐다는 이유만으로 좀 고통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체인의 생태계가 너무 구려가지고 우리가 할 게 없을 수도 있고 다 종속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의 체인의 운영성이 호스트 체인에 국한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체인 하나를 골랐으면 그 체인 안에서만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블록체인은 이더리움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체인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체인에 걸쳐가지고 탈중앙화된 조직을 운영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냥 컨트랙트로 그 코딩해서 올려버리면 그 체인 위에서만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오퍼러빌리티에 제약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거 되게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건데 일단 컨트랙트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허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 만들어졌을 경우에 버그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맨날 크립토에서 접한 뉴스에 무슨 몇십억이 해킹됐어요. 몇백억 해킹됐어요. 이거 다 코드 잘못 만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조직 운영하는데 할 때마다 컨트랙트를 개발해야 되는 것 자체가 허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온체인 거버넌스가 이런 문제가 있다. 근데 예외적으로 디파이의 가버넌스들은 이 조건들에서 조금 예외적이에요. 일단 가스는 디파이는 그 말 그대로 금융적인 거니까 그 거버넌스 파라미터 변경 같은 게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표가 좀 비싸도 그냥 이해관계가 워낙 큰 일들을 하기 때문에 TVL 몇 조짜리 그런 서비스들 많잖아요. 그래서 좀 커버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호스트 체인 중소성은 어차피 거버넌스의 대상이 그 체인에 있는 디파이라는 서비스에 대한 거기 때문에 딱히 호스트 체인이 종속적인 게 문제가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애초에 거버넌스 대상이 그 호스트 체인이 살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멀티 체인 확장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디파이 앱이 그냥 그 호스트 체인 하나에 살고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문제가 아닌데 예외가 있어요. 리도라고 얘는 멀티체인 디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인의 그 리더 풀들이 있고 걔들이 어떤 공유하고 있는 파라미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리더 같은 예시에는 멀티체인 확장성이 필요한데 이건 나중에 다른 슬라이드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런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허들도 디파이에서는 별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그 디파이 서비스를 만들었으면 컨텐트 코딩을 다 한 거잖아요. 어차피 컨텐트 개발 잘 하는 사람들이 그냥 만드는 김에 그 거버넌스 코드도 추가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디파이들은 대부분 그냥 온체인 거버넌스로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외에 나머지들은 가스 호스트 체인 종속성, 월티체인 확장성, 기술적인 허들이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가스를 아낀다는 이 모티베이션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니죠. 그냥 굳이 다오가 아니라 그냥 일반화해서 그냥 이더리움 자체가 비싸요. 이게 그 각종 레이어 2 솔루션이 나온 그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거버넌스를 레이어 2로 내린다는 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어프로치예요. 일반적인 롤업 문제를 뭐 어떻게 해결했냐고 살펴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옵티미스틱한 게 있고 아니면 ZKP를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걔들은 그 사실 거버넌스보다 훨씬 더 복잡한 컨트랙트 익스큐션이나 일반적인 일들을 옵티미스틱하게 롤업하고 ZKP를 롤업하고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걔들은 이미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쉬운 그 뭐 거버넌스 투표 결과 이거기 때문에 사실 더 쉬울 수도 있겠죠. 하여튼 간에 투표 내용,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됐냐, 가버넌스가 어떻게 실행됐냐 이거를 CKP나 옵티미스틱하게 롤업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하고 있는 어프로치고요. 근데 그냥 투표 내용을 오프체인에서 레이어 2에서 열심히 했으면 그냥 그 트러스티드 파티가 그냥 반영해주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이더리움 레이어 2를 이렇게 만들면 아무도 안 쓰겠죠. 근데 이더리움 레이어 2를 컨트랙트 플랫폼을 레이어 2로 만들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쓰는데 그 컨트랙트 플랫폼이라는 일반적인 문제보다 더 좁은 게 다오잖아요. 그래서 다오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조금 수용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설명할 건데 일단 이렇게 두 가지의 어프로치가 있어요. 그 일반적으로 레이어 2가 사용하는 GKP나 옵티미스틱한 롤업을 사용하는 게 있고 아니면 그냥 트러스티드 파티가 대충 반영해 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쨌든 가스는 잘 많이 아끼겠죠. 그 메인넷에서 다 실행하는 게 아니니까. 태훈님이 채팅으로 스냅샷 이야기 해주셨는데 곧 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있어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네. 그 여기서 나오는 그 투표 내용을 트러스티드 파티에 반영해주라는 이 아이디어를 만든 게 스냅샷이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얘들은 오프체인 거버넌스 플랫폼인데 투표권자들은 자신의 그 메타마스크 같은 지갑으로 내 안건에 서명해서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건은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실행되는 블록체인 트랜잭션이 아니라 그냥 스냅샷이라는 중앙화 서비스가 액셉트할 수 있는 특별한 포맷의 메시지예요. 그럼 스냅샷이 그 서명이 된 메시지들을 모아서 결과를 모아주고 그거를 멀티시그 소유자들한테 알려줍니다. 멀티시그가 뭐냐면 컨트랙트의 일종인데 어떤 컨트랙트에 되게 중요한 액션 같은 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참여자가 의사를 표명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만든 걸 멀티시그라고 해요. 멀티 시그니처. 그래서 다오를 유지하려면 뭐 예를 들어 다오에 트레저리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그 트레저리를 언제 누구한테 추금할 수 있는지의 권한이 거버넌스 액션의 핵심일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 온체인으로 모든 그 엘리저블한 보팅 파워가 있는 사람들의 투표를 트렌드치로 모아가지고 다 카운트해가지고 실행할지 말지 결정한다. 이게 온체인 가버넌스인데 이 아까 말한 것처럼 가스가 비싸기 때문에 나온 어프로치 중에 하나가 스냅샷. 얘들은 멀티시그를 사용해서 그 다오의 트레저리에 애초에 추금을 어디한테 얼마 할 수 있는지의 권한을 익스플리시트하게 뭐 4명, 5명, 6명, 7명 이렇게 정해진 소유자들한테 그 딜리게이트를 하고 걔들이 한다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표가 어떻게 되는지는 컨트랙트에서 검증하지 않고 그냥 출금을 해주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멀티식으로 한 건데 멀티시그 소유자들 이 경우에 어쨌든 투표를 반영은 해야 되니까 그냥 자기들의 양심상 투표 결과를 실험샷이란 서비스에 로그인해가지고 우리 투표권자들이 오프체인으로 가스 아껴가면서 이렇게 뭐 설명을 해놨네 이렇게 하면 그냥 눈으로 보고 반영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 예상 가능하겠지만 큰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 투표 결과가 자동 집행되지가 않아요. 투표가 부결된 거라고 무조건 집행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통과된 거라고 무조건 집행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자동 집행해주는 프로세스가 아예 없잖아요. 그냥 멀티시그 소유자들이 눈으로 읽고 양심상 뭐 반영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멀티시그 소유자를 잘 뽑아놨으면 뭐 돌아갈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트러스틸리스하게 투표 결과가 반영되진 않죠. 그래서 멀티시그 소유자를 신뢰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이 스냅샷이라는 중앙화 서비스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멀티시그랑 별개로 얘가 투표를 검열할 수가 있어요. 투표를 조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투표를 시누셋이 했다고 기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엔드 투 엔드로 내가 어쨌든 간에 메타마스크로 이미의 메시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참고로 메타마스크에는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아니라 임의의 바이너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걔들은 뭐 트랜지션이 아니니까 어디 딴 데 이상한 데 흘러가서 리플레이 되거나 그럴 위험은 없겠죠. 그냥 순수하게 스냅샷을 위한 메시지를 만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어쨌든 내가 메타마스크로 내 프라이빗 키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찬성하지 않은 게 찬성돼 있거나 반대하지 않은 게 반대돼 있거나 그럴 일은 없는데 뭐 임의로 몇 개를 드랍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검열을 할 수는 있어요. 조작은 못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도 다오 생태계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사실 제일 많이인지는 모르겠는데 꽤 많이 쓰이는 게 스냅샷 이런 서비스예요. 왜냐? 일단 쉽고 간단하잖아요. 컨텐츠 개발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토큰 같은 게 잘 디스트리뷰트 돼 있지 않고 뭔가 좀 많은 물량이 악의적인 공격자한테 팔려 나갔다 그러면 50% 지분을 먹은 다음에 되게 조직의 악의적인 안건을 통과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막으려면 애초에 거버넌스에 해당하는 토큰이 잘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거나 근데 그게 힘드니까 그냥 멀티시그 소유자들은 이 프로젝트에 이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악의적인 거는 투표에 통과했더라도 좀 필터를 한다. 뭐 이게 그 뭐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되게 좀 영세한 조직의 경우에. 말씀하셨는데 채팅으로 가스비도 없고, 네, 그게 제일 크죠, 사실. 이 스냅샷이 오프체인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가스를 안 낸다는 것도 제일 크고. 그리고 또 비슷한 이유로 거버넌스가 그 뭔가 좀 버그가 있어가지고 자동 실행되면 망하는 것 같이 우리가 아직 좀 불안하다. 우리가 좀 초창기다. 우리가 아직 투표를 자동 집행하기엔 좀 쫄린다. 이러면 그냥 믿을 만한 사람한테 거버넌스를 멀티시그 권한을 줄 수 있죠. 피다오도 저희가 심퍼바이로 다오를 셋업해놨지만 아직 그 트레저리 관련 코드는 미완이고 거기는 보안 감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바로 거기를 뭘 쓸 수가 없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스냅샷을 쓸 수도 있어요. 저희도 뭐 쓰진 않을 건데 이런 이유로 쓸 수도 있는 거죠. 피다오도 비슷하게 뭐 좀 아직 개발 그 덜 된 파트가 있는데 당장 돈을 관리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걸 쓸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근데 이거 세 개를 모아놓고 보면 이유가 다 과도기적인 이유잖아요. 엔지니어링 잘 되고 다오가 성숙하고 그러면 다 쓸 이유가 없는 이유들인데 가스는 여전히 문제일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 위에 있는 세 가지는 과도기적인 이유긴 해요. 그 외에 장점은 있는데 위에 것도 장점이 있네 사실.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 멀티체인 가버넌스에 유리하다. 왜냐면 그냥 멀티시그 어차피 눈으로 보고 집행해 주는 거니까 그 멀티시그 소유자들이 다른 체인으로 가서도 그냥 눈으로 보고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딱히 멀티체인을 확장하는데 코스트가 적어가지고 멀티체인 거버넌스에도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리도 이야기를 마저 하자면 리도는 거버넌스 대상이 DAB면서도 멀티체인인 좀 특별한 예시거든요. 걔들은 아라곤이라는 서비스 사용하는데 그 이더리움의 리도 거버넌스 본점이 있어요. 거기서는 실제로 온체인 거버넌스를 할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근데 본점에서 연결된 내용을 트러스틸리스하게 뭐 솔라나나 그런 다른 데 있는 리도 풀에 그걸 전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점에 있는 거는 그냥 트러스틸리스하게 온체인 거버넌스를 하고 체인점에 있는 그 자기들 풀에는 그 오프체인 거버넌스 비슷하게 온체인에서 의결된 내용을 멀티시그 소유자들이 그냥 눈으로 읽어보고 파라미터를 솔라나 쪽에 반영해준다 이런 방식을 사용했어요. 음. 뭐 하여튼 이것 여기서도 뭐 멀티시그로 트러스트리스 하지 않고 자동 집행되진 않지만 어쨌든 멀티시그 소유자를 잘 뽑아놨으면 그렇죠 돌아가긴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스냅샷랑 가스 뭐 이런 얘기 질문 있나요? 오케이. 그다음에 아라곤이라는 서비스도 있는데 얘는 스냅샷 같은 단일 서비스는 아니고 다오를 만들어준 툴체인 같은 거예요. 뭐 다양한 툴들이 있는데 뭐 EVM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다 알아보니까. 얘들은 온체인 가버넌스도 되고 확실하진 않은데 얘들 문서가 좀 이상해서 오프체인 가버넌스도 되고 뭐 다양한 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노터블한 게 뭐가 있냐면 실험적인 플랫폼으로 아라곤 가번이라는 게 있고 아라곤 복돈이라는 게 있는데 얘들은 그 L2 가버넌스 레이어 2에서 어떻게 투표를 모은 다음에 가버넌스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그 집행 내용을 메인넷에 옵티미스틱하게 올리거나 GKP로 올리거나 그런 방법을 사용했어요. 혹시 롤업을 모르실까봐 간단하게 배경 알려드리면 옵티미스틱 롤업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레이어 2의 실행 결과를 누가 레이어 1에 그냥 근거 없이 주장을 해요. 근데 그게 틀렸으면 레이어 2에서 일어난 일이 사실 그게 아닌데 잘못 주장했을 경우에는 이게 틀렸다는 증거를 가져올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그 디스퓨트 할 수 있는 기간을 며칠 뭐 일주일 정도 두고 그 안에 아무도 반박을 안 하면 그냥 네 말이 맞다라고 확정을 하고, 만약에 반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얘 보증금을 뭐 슬래시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레이어 2 롤업을 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GKP라는 걸 사용해서 그냥 레이어 2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떤 잘 압축된 형태의 증명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암호화기 스킬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잘 사용하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하나 일어나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 내용이 맞다라는 건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 레이어 1에서 뭐 그런 기술을 사용한 건데 되게 깊은 얘기하니까 넘어가고, 이 두 가지를 사용해가지고 아라곤 가본 만든 서비스가 아라곤 가본 아라곤 봤더니 얘를 실제로 사용하는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막 좀 실험적인 것 같아가지고. 근데 있더라고요. 일단 아라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놀시스 세이프라는 게 있는데, 얘는 사실 다오랑 직접 다오를 위한 건 아니고 다오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얘는 제가 아까 말한 멀티시그 그거를 구현해주는, 멀티시그 중에서도 트레저리 멀티시그 컨트랙트 오픈 소스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 컨트랙트 코드랑 그걸 사용하는 프론트엔드가 세트로 딸려 있는 어떤 뭐 제품이에요. 오픈 소스로 솔리디티 코드가 다 어디든 잘된 상태로 있고, 그거를 뭐 비유하거나 뭐 멀티시그 소유자들이 설명하기 위한 SDK랑 웹앱을 제공하고 있어요. 뭐 스냅샷 아라곤이랑 다 인테그레이션이 잘 되는 것 같고, 특히 스냅샷이랑 환상의 짝꿍이에요. 뭐 당연하겠지만 스냅샷이 뭐 결국은 투표 결과만 제공해주고 그걸 익스큐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잖아요. 그거를 익스큐션하는 그러니까 투표 결과를 눈으로 보고 뭐 익스큐션 해준다 이거를 구현하기 위한 제일 쉬운 방법이 그냥 멀티시그인 거잖아요. 그래서 멀티시그를 통해서 다오의 익스큐션을 구현하는 다오들은 스냅샷 이랑 세트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노시스를. 그래서 다오의 D는 디센트럴라이즈드고 A는 어토너머스인데, 사실 뭐 되게 어소리티에 의해서 결정된 그 멀티시그 소유자들이 눈으로 보고 집행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디센트럴라이즈도 아니고 어토너머스도 아니죠. 근데 뭐 그게 막 큰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가도적인 상태에서 그렇게 약간 정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오의 의미가 살짝 변질되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루시세이프 쓴다고 하면 와 다오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아닌데 뭐 그런 제품입니다. 질문: 노시스 EVM 기반 체인들 다 지원되나요? 뭐 노시스 세이프라는 거의 핵심이 솔리디티 코드긴 한데, 그 같은 EVM 체인이라도 그 체인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뭐 RPC를 어떻게 쓰고 이런 게 다 다를 거라 가지고 조금 추구하는데 코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 알아봤는데 메이저한 건 다 될 건데 뭐 아주 확고 같은 것도 다 되진 않을 듯? 이거 안 알아봤어요. 자, 러시 세이프가 이거고요. 마지막으로 월렛이 아니에요? 저도 안 써봤는데 노시 세이프 자체는 컨트랙트고요. 아마 월렛을 제공한다기보다는 그 뭐 보통의 DF들이 그렇게 있겠지만 어떤 트랜지션에 설명을 해야 되는지 월렛한테 알려주는 DF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웹앱으로 나와 있겠죠. 그러니까 월렛은 키를 보관하는 게 월렛이잖아요. 노시세이프는 키들의 설명을 모아서 그 트레저리를 집행해주는 게 노시세이프고, 노시세이프 전용 월렛일 수도 있어. 이건 잘 안 알아봤어요. 근데 뭐 생각하기로는 노시세이프가 월렛은 아니고, 이건가 월렛이라는 게 어떻게 월렛이라는 용어가, 제가 말한 월렛은 그 브라우저 익스텐션에 갈려있는 키를 관리해주는 걸 월렛으로 말한 건데, 이더리움의 어떤 계정을 월렛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컨트랙트도 어쨌든 월렛 어드레스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의 계정이고 걔도 월렛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중적인가, 뭐라 그래,
나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제가 말한 거는 브라우저, 그러니까 키를 관리하는 솔루션을 말하는 월렛이었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다오 현황은 뭐 저 사이트에 들어가면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 왼쪽에 있는 애들은 디파이 가버넌스예요. 보면 뭐 트레저리도 2빌, 200밀 뭐 되게 크죠. 이름도 유니스왑도 다 들어본 친구들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약간 비영리성, 뭐 이렇게 환경 막 무슨 그런 거 신경 쓰는 애들인데 클리마 다오 얘가 환경 관련 무슨 기금이거든요. 얘도 다오인데 얘도 제가 알기로 스냅샷 써요. 그리고 얘도 비영리인데 트레저리가 30밀이면 꽤 크죠. 뭐 한 400억 되는 거니까. 망고다 털린 거 해커가 반했나 보네요. 그랬나? 제가 사실 팔로우 안 해가지고 망고다오 털린 거 이후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돈이 꽤 있네요. 하여튼 오른쪽 보시면 비영리 다오들, 비영리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현실 세계, 환경이라는 것부터 현실 세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일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이 플랫폼으로서 정부나 은행 대신에 블록체인을 썼다. 뭐 이런 되게 바람직한 예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왼쪽에 있는 뭐냐 디파이 가버넌스들이 특이한 예시고 나중에는 오른쪽이 캡이 훨씬 크겠죠. 마켓 캡이. 우리 세상에 있는 문제를 전부 푸는 거니까. 지금은 작지만. 오케이, 여기까지가 다오를 어떻게 구현하냐, 뭐 현황이 어떻게 되냐 이 이야기였는데 질문 있을까요? 오케이. 다음에 심퍼바이 얘기를 할게요. 심퍼바이는 열심히 다오 설명했잖아요. 심퍼바이는 다오를 위한 블록체인 엔진이고요. 블록체인 엔진이라는 거는 블록체인을 찍어내는 프레임워크, 예를 들어 코스모스 SDK나 브로카다 쪽의 서브스트레이트 같은 애들도 다 블록체인 엔진이죠. 근데 걔들이랑 다른 점은 걔들은 되게 범용적이고 엄청 파워풀한데 왜 그렇게 돼 있냐면 이더리움 같이 제너럴한 컨트랙트 플랫폼도 만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기능도 많고 복잡해요. 근데 심퍼바이는 그런 임의의 블록체인을 만들어준 엔진이 아니라 원다워 원 메인넷 솔루션을 원다워 원 메인넷에 해당하는 블록체인을 만드는 솔루션이에요. 어쨌든 블록체인 엔진이기 때문에 탈중앙화 분산 프로토콜인데 다오를 만들어주는 특히 원다워 원 메인넷을 만들어주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러스트로 개발하고 있고 뭐 오픈소스 쓰고 영어고요. 제가 이 심퍼바이 프로젝트의 기능을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볼 건데 일단 킬러 피처 1번 다오라는 게 분산 프로토콜로 전체적으로 유지된다는 게 기존 다오랑 좀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온체인 거버넌스를 한다 그러면 그 뭐야 컨트랙트로 우리 거버넌스를 다 코딩해서 특정 메인에서 올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따로 분산 프로토콜을 유지해가지고 스탠드얼론하고 서브렌하고 셀프 호스트된 어떤 단체를 만든, 그러니까 조직을 만든다. 이게 클래피처 1번인데 이걸 한다는 거는 뭐 스토리지 자체적으로 있고 자체적으로 그 통신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고 블록체인이니까 컨센서스를 해야겠죠. 그 BFT 메커니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뭐냐 그래 진짜 사람이 채팅을 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채널도 필요 위에 있는 네트워크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패킷을 주고받는 P2P 네트워크가 있다는 거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사용자들이 이렇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채널도 있다. 더 하이레벨하게. 그래서 특정 메인넷에 대한 디펜던시 제거해요. 어떻게 보면 스냅샷도 업체인 가버넌스긴 한데 걔들은 중화가 된 서비스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체 호스팅하는 뭐 플랫폼이고 스냅샷이랑 다르게 그 참여자들이 직접 이 조직을 위한 스토리지도 유지하고 네트워크도 유지하고 뭔가 합의를 하고 그게 분산 저장되고 이런 게 다 셀프 호스티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오가 스탠드얼론해지죠. 어떤 특정 메인넷에 종속되지 않고요. 스탠드얼론한 게 왜 중요하냐? 뭐 앞에 제가 했던 얘기랑 겹칠 텐데 일단 가스를 안 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액션은 우리가 직접 호스팅하는 거니까 이더리움에 그 비싼 가스를 안 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메인넷에 다오를 디플로이 한다고 하면
컨트랙트 피 폴로하는 것도 돈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업비트 들어가가지고 뭐 사가지고 뭐 출금하고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그 메인넷을 사용하기 위한 지갑 이런 것도 강제로 쓸 필요 없죠. 그다음에 그 메인넷에다 다오를 올리려면 그냥 막 올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메인넷의 특성이나 그 메인넷의 어떤 기술적인 피처를 좀 이해를 해야 되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컴플렉시티를 다 내버린다. 그래서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기술적인 게 아니더라도 메인넷의 뭐 정치적이거나 되게 그 메인넷 자체의 거버넌스나 정치적인 부분, 아니면 그 메인넷이 뭐 루나처럼, 루나는 망해서 문제지만 망하지 않았더라도 뭐 욕을 먹는다, 뭐 미국에서 금지당했다 이러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해방된다. 우리는 완전히 스탠드 언론하다. 그다음에 그 메인넷이 망할지, 뭐 이 메인 우리 다오는 50년을 보는 진짜 초거대 조직인데 메인넷 이거 10년 뒤에 망하면 어떡하면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직접 스탠드얼론하게 호스팅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프랙티컬한 장점 외에도 그냥 이미지도 뭔가 다오가 스탠드얼론하다 하면 멋지고 힙하죠. 왜냐하면 전 세상 다 망해도 우리 컴퓨터랑 패키 주고받을 수 있는 수단만 있으면 이 조직 유지되는 거잖아요. 핵전쟁 해도. 그래서 좀 멋집니다. 기타 디펜던시 전혀 없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희 이 슈퍼바이랑 깃의 그 연관성을 이야기하면서 할게요. 근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바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인터넷? 어쨌든 소통을 해야 되니까 인터넷은 필요한데 뭐 기탑이나 그런 중앙화 서비스랑 전혀 그 종속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킬러 피처 2번. 심퍼바이 노드 운영은 슈퍼 라이트 웨이트하다. 보통 블록체인은 노드를 24시간 어디 EC2, 아마존 EC2 같은 거에다가 켜놓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요. 노드를 평소에 켜놓지 않아요. 만약에 뭔가 내가 이 블록체인 참여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냥 커맨드 키고 심퍼바이 뭐 업데이트 엔터 치면 쭈쭈쭈 뭔가 받아서 브로드캐스트하고 끝. 이렇게 싱크로너스하게 수행돼요. 그리고 블록은 항상 생성하는 게 아니라 온디맨드로 뭔가 할 일이 있을 때만 생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노드를 켜놓지도 않고 내가 노드에 오퍼레이션 하는 건 그냥 엔터를 눌러보면 뭔가 탁탁탁 하고 몇 초 안에 끝나고, 블록도 계속 만드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라이트웨이트하게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EC2 같은 게 아니라 내 노트북, 내 랩탑, 내 뭐 모바일, 내 개인 컴퓨터 이런 데다가 올려놓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접근성을 상당히 높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참여자가 그냥 노드 운영 한 몇 개가 정도 깔고 계속 켜놓을 필요도 없는 그 서비스를 사용하면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 진정한 탈중앙화를 가능케 하는 중요 특징이죠. 이게 그냥 트리비얼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좀 이걸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어요. 특별한 컨센서스 프로토콜이 있는데 일단 그 얘기하기 전에 심퍼바이도 어쨌든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있어야겠죠. 자체적으로 유지하는 분산 프로토콜이면 그 분산된 노드들이 동일한 상태 변화를 관측하고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그거를 위한 합의가 꼭 필요해요. 뭐 이건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모든 분산 시스템이 다 그래요. 뭐 네이버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분산으로 잘 만들어 놨으면. 근데 뭐 똑같이 비잔틴 노드가 있다, 악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노드가 있다 이런 걸 가정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근본적으로 같은 문제를 풀어요. 뭐 3분의 1 미만의 악의적인 공격자를 이겨내고 단일한 상태 변화에 모두가 이른다. 그리고 그게 리니어하거나 뭐 되게 복잡하면 대기일 수도 있겠죠. 그런 히스토리를 이룬다. 어쨌든 15번이 다 오기 전에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또 분산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BFT 컨센서스가 필요하고 그러게 있어야지만 그 다오에 참여하는 노드들이 자체적으로 이 다오의 상태를 싱크로나이즈하는 그 메커니즘이 있는 거겠죠. 필수적인 거고. 그래서 다오의 모든 액션들이 뭐 우리 트레저리에서 얼마 출금해 주세요. 우리 새로운 멤버가 들어왔으니데 얘는 보팅 파워가 몇 표예요. 이런 모든 그 상태 변화들이 트랜지션들과 그 트랜지션의 집합인 블록으로 잘 관리가 된다. 리니어한 히스토리를 이룬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BFT가 필요한 거예요. 스냅샷은 블록체인이 아니잖아요. 중앙화 서비스잖아요. 스냅샷 자기들 뭐 EC2 위에 자기들이 만든 서버 올려놨겠죠. 걔들은 전혀
BFT랑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지역 분산 프로토콜이 아니고 중앙화 서비스니까. 근데 심퍼바이는 투표를 모아서 집행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탈중앙화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BFT 컨센서스가 필요해요. 그러면 컨센서스가 왜 필요한지도 알고 컨센서스가 있다는 것도 알았는데 우리가 컨센서스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라이트웨이트한 뭐가 될까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 좀 내용을 하자면 보통 BFT 컨센서스를 설계할 때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는데 리더 베이스드가 있고 리더리스가 있어요. 리더 베이스드는 그 디터미니스틱하게 정해진 뭐 라운드 로빈 같은 그 순서가 있겠죠. 그거에 의해서 어떤 라운드에는 어떤 그 퍼블릭키 소유자가 블록을 프로포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걔가 블록을 잘 프로포즈 했으면 다른 애들이 뭐 찬성 뭐라고 해야 될까 컨센서스 보트를 주고받으면서 이걸로 다음 블록 확정할까? 니들 똑같이 생각해 막 확정을 하고 막 이런 커뮤니케이션 거쳐가지고 블럭을 확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리더가 인밸리드한 블럭을 프로포즈하거나 아니면 잠수를 타면 좀 기다려 보다가 그냥 라운드를 넘겨가지고 다른 다음 순서의 프로포저가 뭔가 프로포즈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원리를 만든 게 리더 베이스드 BFT예요. 얘는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리더가 그러니까 누가 프로포즈를 할지가 딱 정해져 있고 걔가 이상하면 넘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걔가 이상하지만 않고 잘 동작하면 잘 돌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리더가 누군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걔를 뭐 도스 어택을 한다거나 하면 걔가 뻗어버리겠죠. 그래서 그 흔히 말하는 싱글 포인터 페일리어 단일 실패 지점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이 프로토콜 전체가 그러니까 기능을 저하시키는 단일한 네트워크의 어떤 단일한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이 좀 떨어지고 그 리더가 자기 순서에 공격을 받아버리거나 그러면 뭐 큰일이 나진 않아요. 그냥 그 라운드를 넘겨버리겠죠. 좀 몇 초 기다리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을 좀 손해를 본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 리더가 누군지 뭐 디터미니스틱 확인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미리 알 수는 없게 막 그 뭐 VRF인가 뭐 그런 걸 써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넘어가고 보통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리더 베이스드고 리더리스는 아무나 블록을 프로포즈를 할 수도 있고 뭐 누가 프로포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얘들은 막 프로포즈를 하기 때문에 누구 걸 프로포저를 고를지 자기들끼리 막 한번 합의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노드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복잡도가 훨씬 높아요. 높다는 게 그냥 상수배 높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컴플렉시티 자체가 얘는 위에 거는 n제곱인데 얘는 뭐 n에 뭐 몇 승이고 이렇게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훨씬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트레이드오프가 있어요. 근데 심퍼바이의 핵심 기능 탈중화를 달성하기 위한 경량 노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리더 베이스를 선택해야겠죠.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막 n의 세제곱, n의 네제곱 이렇게 가면 그 n에 비례해가지고 계속 뭐 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노드를 그걸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네 리더 베이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더 추가적으로 스테이블 리더라고 라운드 로빈으로 리더 순서가 돌긴 도는데 걔가 매 블락마다 초기화가 될지 아니면 넘어간 게 블럭마다 유지가 될지 뭐 이런 폴리시가 있는데 보통은 스테이블하지 않은 리더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블럭이 바뀌면 리더도 한 바퀴 그러니까 한 칸 돌려놓게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리더를 할 수 있게. 근데 스테이블 리더라는 거는 블럭이 바뀌었을 때 그 룰렛을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리더가 계속 실수 안 하고 정상적으로 컨센서스를 확인하면 매 블럭마다 똑같은 리더가 계속 반복되게. 이게 왜 필요하냐면 최대한 많은 노드들이 자기가 리더가 될 거라는 거를 그러니까 리더가 한 번 리더를 할 사람은 계속 해야지 그 리더라는 예측 가능한 로드가 걔한테만 짊어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리더가 잠시 실수를 하면 한두 번 넘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순서에 의해서 마지막 순번은 최대한 자기한테 안 올 거라고 예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매일 컴퓨터 켜가지고 심파바이 돌리고 이러지 않아도 되도록 리더한테 최대한 로드를 몰아주는 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리더를 선택했어요. 근데 여기에 뭐 트러스트 문제는 없기 때문에 리더한테 몰아주는
줬다고 뭐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최대한 그러니까 최대한 컴퓨터를 자주 켜야 되는 사람을 리더랑 리더 다음 순번, 다음 순번 정도한테 몰아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쨌든 그 리더가 책임을 져놓고 자기가 막 자거나 그러면 프로토콜이 엄청 심한 성능 저하를 겪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리더 요전성을 높임으로 생기는 부작용인데 그걸 잘 해결하기 위해서 뭐 라운드를 스킵한다 이런 기능을 넣었는데 일단 라운드란 개념 자체가 BFT를 모르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뭐 앞에서도 라운드 얘기를 했는데 아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리더가 정해져 있는 그 블록 프로포저가 정해져 있는 걸 돌아갈 때 그 돌아가는 걸 한 경기를 라운드를 해야 돼요. 1라운드에서는 누가 프로포즈를 해야 되고 2라운드에서는 누가 프로포즈를 해야 되고 근데 지금 라운드의 순서의 프로포저인 어떤 친구가 뭐 죽었어. 그러면 라운드를 스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한테는 특별히 필요하고 그거를 잘 해가지고 불성실하거나 아니면 검열을 하는 이상한 노드 프로포즈를 잘 우회하는 것들이 좀 필요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비터민트라는 저희의 오리지널 컨센서스를 해결했는데 텐더민트라고 코스모스 진영에서 쓰고 있는 그 프로토콜이 있어 컨센서스 프로토콜이 있어요. 걔를 좀 변형한 건데 일단 저희는 라운드의 타임아웃이 되게 길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통은 텐더민트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타임아웃이 뭐 몇 초 정도예요. 10초 이내일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한 명이 잠수 탄다고 큰 문제가 생기진 않고 그냥 블록체인이 몇 초 정도 딜레이가 생긴다 이 정도로 끝나거든요. 계속 돌리면서 10초 기다려보고 잠수면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참여자들이 다 컴퓨터를 10초에 한 번씩 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켰으면 넘어가질 않겠죠. 아니다. 정확히 설명을 하면 10초마다 그러니까 10초 안에 내가 리스폰스를 안 하면 이 라운드가 타임아웃으로 처리돼가지고 쓸데없이 계속 넘어가겠죠. 우리는 애초에 온디맨드로 블럭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 타임아웃이 너무 짧으면 계속 라운드를 스킵하기만 하고 뭐 진전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온디맨드로 블럭을 만들기 때문에 라운드 타임아웃을 엄청 길게 막 며칠, 몇 주 이렇게 정해놓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뭐 문제가 뭐냐면 이걸 달성하면서 동시에 달성해야 되는 게 라운드 스킵이잖아요. 리더가 우리가 스테이블 리더 같은 걸 써가지고 특정 리더한테 좀 책임을 많이 몰아넣었으니까 걔가 이상할 때는 좀 탈출할 수 있는 로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추가한 게 그 라운드를 스킵하자고 하는 투표가 닐보트예요. 가면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다 이해할 거예요. 그 닐보트를 임의로 할 수 있다고 가정했는데 그까지도 좋아요. 그렇게 하면 라운드를 넘길 수 있을 거니까 닐보트가 모이면 3분의 1을 넣으면 라운드를 스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닐보트도 있고 보트도 그냥 보트도 있고 그러면 이게 디스퓨트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원래 텐더민트는 그냥 타임아웃 기다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걔는 애초에 몇 초밖에 안 되니까 기다려도 큰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그 라이트웨이트한 노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라운드를 길게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디스퓨트가 되면 몇 주를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언젠가는 풀리고 이게 뭐 세이프한 건 맞는데 너무 비효율적인 거니까 이런 상황에 갔을 때 스톡 됐을 때 이거를 잘 리졸브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비터민트 핵심인데 그냥 어떤 거냐면 그 비잔틴이 6분의 1보다 작으면 그 안에서는 어떻게 닐보트랑 보트를 서로 디스퓨트를 하고 그게 어떤 순서로 커뮤니케이션 됐던 간에 일단 라운드는 넘긴다는 걸 보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스케이프하는 그 프로토콜이 있어가지고 자세한 건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그런 걸 넣어가지고 이상한 리더를 만났을 때를 대비하면서도 라운드를 되게 길게 가져가서 노드들이 가끔씩만 컨센서스에 참여해도 블록체인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좀 최적화를 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죠. 그거는 비터민트랑 텐더민트 내용을 좀 알면 좋을 텐데 일단 대충 오버뷰를 하면 이렇습니다. 몇 가지 질문 있나요? 이 스탠드얼론한 거랑 슈퍼 라이트웨이트한 거랑 비자인틴 펄루플러스랑 뭐 리더 베이스드 뭐 비터민트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을까요? 이 비터민트는 지금 저희가 문서를 지금도 세미나한 영상이랑 수도 코드는 있는데 조금 쉽게 설명한 문서가 따로 없어가지고 저희 작성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레퍼런스 여기에는 링크가 없는데 저희 저장소에 가면 있을 겁니다.
공지를 따로 할게요. 하여튼 이런 모티베이션으로 만든 컨센서스 프로토콜이 비터민트고 이게 심퍼바이의 비자인 디폴트 톨런 BFT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네. 그다음에 가버넌스. 어쨌든 다오 플랫폼이면 가버넌스가 있어야겠죠. 저희는 뭐 P2P로 특정 아젠다에 대해서 투표를 전파를 해요. 그래서 엘리저블한 아젠다가 발견되면 뭐 엘리저블하다는 거는 가버넌스의 뭐 메이저리티가 투표를 했다 뭐 이런 거겠죠. 걔가 블록의 후보가 돼요. 아젠다는 뭐 트랜지션 리스트고. 근데 뭐 가버넌스랑 컨센서스가 뭐 하는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가버넌스는 뭐 투표를 모아가지고 엘리저블한 상태 변화의 집합을 만드는 과정이 가버넌스. 그러니까 가버넌스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블록에 포함될 수 있는 유효한 아젠다는 블록에 일대일 대응되는 건데 걔들의 집합을 결정하는 과정이 가버넌스고 가버넌스 후에 컨센서스는 그 중에 하나를 확정하는 게 컨센서스예요.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또 심퍼바이 특징이 퍼미션드 다운을 하는 건데 저희 심퍼바이로 만든 다운은 퍼미션드만 돼요. 커미션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 내가 이 다오의 의결권자가 되는 과정은 그 직전 의결권자가 어떤 식으로도 어프로브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가가 있어야지만 이 다오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비영리 단체나 뭐 비상장 주식회사 같은 거에 해당되겠죠. 비상장 주식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하고 막 교환하고 이런 게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 비상장 주식을 막 양도하고 파는 게 맘대로가 아니라 뭐 이렇게 이사회 의결인가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팔려고 할 때 대표의 그 경영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 대표가 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준다든지 뭐 이렇게 장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어쨌든 비상장 주식이나 비연의 단체처럼 내 의결권에 해당하는 지분 같은 거를 마음대로 막 주고받고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뭐 디파이 가버넌스 같은 거는 다 토큰 있잖아요. 유니 토큰이고 뭐 스시 토큰 있잖아요. 걔들은 그 토큰을 취득하는 게 이 거버넌스의 지분을 취득하는 걸로 자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명시적으로 어떤 멤버는 몇 표, 어떤 멤버는 몇 표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리스트가 있고 그거를 변화한다. 새로운 멤버를 추가한다. 있는 멤버를 뺀다. 어떤 멤버의 투표수를 바꾼다. 이런 모든 액션이 직전 가버넌스 의결권자들의 명시적인 어프로브를 해줘야 되지만 그게 반영이 된다. 말 그대로 퍼미션드죠. 이 가버넌스의 의결 주체에 대한 모든 변화는 가버넌스가 결정한 거니까 인가형, 그러니까 뭔가 가버넌스가 결정을 해줘야지 내가 참여를 해줄 수 있고 그런 모델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장 주식회사 모델은 아니고요. 디파이들은 보통 상장 주식회사 모델이죠. 그냥 토큰이 있고 그 토큰의 그 의결권이 되는 거니까.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거죠. 파운데이션, 뭐 어소시에이션, 커미티, 카운슬, 세넛 아니면 좀 뭐 판타지스럽게 뭐 길드, 오더 뭐 이런 것들이 퍼미션 다오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뭐 이게 되게 엄청 뭐 이상한 특수한 예시가 아니라 꽤 큰 예시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장회사만큼이나 큰 파운데이션, 어소시에이션 뭐 이런 것들 보통 보면 아시겠지만 좀 비영리스럽죠. 하여튼 이 멤버 집합의 변경은 직접 멤버 집합이 가버넌스 셋이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퍼미션들을 부르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실명이 필요는 없어요. 여전히 서로를 공개키에 페어되어 있는 부팅 파워라만 식별하는 거니까 뭐 익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내가 토큰 같은 걸 사가지고 자동으로 취득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뭐 온체인 가버넌스랑 커레스폰던스를 따지자면 온체인 가버넌스에서 소어바운드 토큰, 그러니까 양도할 수 없는 NFT 같은 거 거기에 뭐 보팅 파워까지 태그를 해가지고 주는 거랑 그 비슷한 모델이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SPT가 뭐 인밸리데이트 되고 걔 투표권이 바뀌고 새로 발급되고 이런 게 전부 다 다의 가버넌스로만 일어나는 일이고 그거를 뭐 어디 내놓거나 양도할 수가 없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뭐 투표권의 양은 자유롭게 뭐 퍼미션드라고 해도 다 모두 한 표인 게 아니라 뭐 누구는 몇 표 다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요. 이게 퍼미션드라는 저희 심퍼바의 특징이고
자, 그 다음에 킬러 피처 3번인데, 자, 여기는, 자, 뭐 하는 내용이냐면, 저희는 블록체인 상태가 깃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블록체인의 목적은 컨트랙트를 호스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들은 컨트랙트 플랫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심퍼바이라는 체인은 뭐 컨트랙트도 없고, 토큰 시스템도 없어요. 그냥 임의의 트랜잭션을, 조직을 위한 트랜잭션을 기록해서 합의하는 블록체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컨트랙트의 실행 정보나 걔들이 갖고 있는 변수 같은 거를 메모리로 제공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블록체인의 상태, 그러니까 그런 게 원래 컨트랙트 플랫폼으로서의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심퍼바이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블록체인 상태는 오히려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조직을 위한 일반적인 뭐 파일 저장소로 쓰이겠죠. 뭐 조직이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걸 쓸 거 아니에요. 그 대신에 우리가 어차피 심퍼바이라는 프로토콜에 의해서 모든 참여자들이 우리 공통의 블록체인 상태를 분산 저장하니까 그 시스템을 이용하면 조직이 공유하는 파일 시스템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구글 드라이브처럼.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컨택트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파일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상태로서. 트랜지션은 파일 시스템을 바꾸는, 뭐 파일을 추가하든 수정하든 뭐 삭제하든 그런 것들이 트랜지션이 될 것이고, 그 트랜지션의 서메이션에 해당하는 그 상태 스냅샷은 그냥 파일 시스템, 어떤 파일 시스템의 스냅샷이겠죠. 뭐 디렉토리 같이.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조직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들을 분산 저장하고, 파일 시스템이니까 아주 편하게 열람할 수 있겠죠. 그냥 내가 파일 탐색기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 그러니까 그거를 자연스럽게 해주는 모델이 Git이잖아요. 왜냐면 Git도 파일 시스템에 대한 버전 관리 시스템이니까. 그러니까 Git이 워킹 트리가 있잖아요. 걔가 뭐 상태 스냅샷이 되는 거고, Git 커밋이 파일 시스템에 있는 내용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가 트랜지션이 되고, Git은 또 분산 버전 관리 컨트롤이라서 Git 리모트 리포지터리들 있죠. 걔들이 그 블록체인의 네트워크 피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it 브랜치 같이 뭐 튀어나와 있는 걔들은 슈후에 파이널라이즈 될 수가 있는 뭐 프로포절에 대응되겠죠. 그 다음에 블록을 확정한다는 거는 그 브랜치 중 하나가 파이널라이즈 된 그 브랜치에 해당하는 거기에 뭐 리베이스가 아니지. 파이널라이즈 됐다는, 그러니까 제일 라스트 블락에 해당하는 그 특수 브랜치가 있어요. 걔가 리베이스 되는 게 블록이 새로 확정되는 거. 그 다음에 GitHub 얘기를 이제 하자면, 어차피 Git으로 상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통째로 클론한 다음에 어디에 푸시를 해놓으면 그냥 그게 일종의 상태 미러인 거잖아요. 그래서 블록 익스플로러를 따로 열심히 개발할 필요 없이 그냥 GitHub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도 저희 피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GitHub에 디펜던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그 데이터 원본은 다 Git 서버를 모든 노드가 각자 호스팅해요. 걔들이 서로 리모트로 인식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굳이 그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고 그 쿼리를 해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통째로 클론 해가지고 그냥 어디 GitHub 같은 데가 푸시해 놓으면 여러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러가 사용될 수 있다. 이 의미예요. 혹시 질문에 대답했나요? 어쨌든. 그리고 뭐 블록체인의 상태를 쿼리한다. 블록체인의 과거의 어떤 상태를 본다. 어떤 트랜지션이 있는지 본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블록체인 노드들이 RPC 인터페이스를 막 복잡하게 설계해 놓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전체가 Git 리포지터리니까 자기가 원하는 Git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뭐 Gitbash를 쓰던 Git 크라켄을 쓰던 그런 걸 써가지고 그거를 체크아웃도 해보고 내 로컬 파일 시스템에서 확인도 해보고 그리고 VS 코드를 열어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심퍼바이의 상태는 Git 리포지터리고 네, 열람할 때 파일 시스템을 편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트랜잭션들 키 커밋이다. 뭐 이런 커레스폰던스가 있어요. 실제로 다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는 방법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원하는 기 클라이언트로 심퍼바이 내 로컬 노드에 접속하면 깃 리모트 그 뭐냐 깃 리모트로 보여가지고 패치해가지고 내가 다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남들이 만들어 온 프로포절은 내가 git 로그 이렇게 해서 보면 그 리모트 브랜치로 보이기도 하고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한 질문, 퍼미션드랑 git 베이스드 한 질문 있을까요? 이게 엄청 좀 되게 힙해요. 블록체인 상대 깃이라는 게 커밋이 막 트랜잭션이고 되게 어, 재밌는 기능, 그리고 나름 유용하니까 킬러 피처기도 하고. 이렇게 질문 없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좋아요. 그리고 심퍼바의 마지막 킬러 피처가 이제 멀티체인 인터오퍼러빌리티인데, BFT로 컨센서스가 된 내용은 다른 체인에서 트러스트리스하게 검증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에요. 다른 체인이라는 게 그냥 우리 심퍼바이 다오가 임의로 고른 이미 현존하는 메인넷들, 뭐 예를 들어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애들, 걔들을 뭐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골라 나온 다음에 걔들한테 컨트랙트를 올려놓고 걔가 심퍼바이 다오에서 일어난 일들을 검증 가능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심퍼바이 입장에서 다른 체인들은 세틀먼트 체인이라고 불러요. 뭐 그게 이더리움 메인넷일 수도 있고 폴리곤일 수도 있고 솔라나일 수도 있는데, 그 세틀먼트 체인에 특수한 컨트랙트를 올려놓으면 그 컨트랙트는 트러스트리스하게 라이트 클라이언트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심퍼바이에 일어난 컨센서스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코스모스 IBC랑 원리가 동일한 건데, 그걸 사용하면 예를 들어 그 컨트랙트에서 우리 조직의 이해관계나 직접적으로 관련 민감한 내용들을 실행할지 말지를 걔가 직접 걔 컨트랙트 코드 안에 들어있는 라이트 클라이언트 로직을 사용해서 심퍼바이에서 이게 컨센서스가 된 일을 보고 맞다고 하면 집행을 해주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스탠드얼론의 컨센서스를 한 내용이 다른 세틀먼트 체인에 트러스트리스하게, 그러니까 브릿지 같은 게 아니에요. 트러스트리스하게 증명을 갖다 주면 그거를 걔가 검증을 하고 실행을 할지 말지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 내용이 어떤 게 될 거냐, 제가 계속 강조한 거지만 거버넌스의 핵심이 돈이니까 트레저리 컨트랙트가 있고 거기에서 누구한테 추금할 건지 이런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심퍼바이에서 이더리움 메인넷에 있는 우리 트레저리 컨트랙트야, 너 우리 돈 뭐 그 얼마 있지, 그 중에 뭐 12더 정도를 이 주소로 보내, 우리 무슨 행사 해야 되거든, 이거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인코딩한 다음에 걔를 뭐 엠프티 커밋, 우린 기스니까 커밋이 트랜지션이잖아요. 뭐 엠프티 커밋 같은 걸로 만들어서 컨센서스를 해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걸 컨센서스 했다는 거를 뭐 머클 증명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랑 그 시그니처가 있는데 그거를 쭉 들고 그 뭐야 트레저리 컨트랙트한테 갖다 주면 걔가 라이트 클라이언트를 사용해가지고 읽어보고, 아 진짜 뭐라고 해야지, 모선에 해당하는 심퍼바이트하고 이 내용을 컨센서스한 게 맞구나를 트러스트리스하게 검증하고 추금을 바로 시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다오에 있는 어토너머스를 달성하는 거예요. 뭐 아까도 얘기한 건데 트레저리뿐만 아니라 뭐 민팅하는 토큰 컨트랙트일 수도 있고, 더 제너럴라이즈드 해서 말하면 EMEA 앱의 파라미터 변경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조직이 사용하는 컨트랙트에 대해서 그거를 안전하고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이 심퍼바이의 멀티체인 인터오퍼러빌리티 킬러피처 4번입니다. 트러스트리스 하고요, 어토너머스 하고 빨라요. 근데 이게 효율적이냐, 이거는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일단 그 비효율적인 건 없거든요. 근데 그 컨트랙트에서 어쨌든 서명을 좀 컨센서스 참여한 밸리데이터들의 서명을 검증을 하긴 해야 돼요. 그게 밸리데이터 개수에 비례하고. 그래서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당장 이게 가스가 엄청 싸냐 그러면 어 모든 가버넌스 표를 다 보는 것보단 싸겠지만 어쨌든 컨센서스 참여자에 비례해서 가스를 내긴 낸다. 그 외에 뭐 머클 증명 이런 건 다 최적화, 이미 알려진 최적화니까 로그 n에 뭐 할 수 있고 하는데 어쨌든 가스를 좀 내긴 내요. 어, 이 멀티체인 인터오퍼러빌리티라는 걸 잘 사용하면 저희가 어떻게 이 심포바이를 받아들일 수 있냐면,
저희는 어떤 메인넷에 종속되지 않은 완전한 스탠드얼론 체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멀티체인 인터로퍼러빌리티 기술을 사용하면 뭐 저 트러스트리스한 메시지 딜리버리 기능을 사용하면 내가 자유롭게 스탠드얼론하게 떠다니다가 원하는 체인에 내 트레저리를 정착시키고 내 토큰 컨트랙트를 전착시켜가지고 그 정착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다시 떠날 수 있고 떠나 있는 동안 뭐 언제든지 우리 자체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잘 유지가 됐겠죠.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다른 마음에 안 들면 이사 갔다가 다른 체인에 또 트레저리를 설치하고 거기에 그 자산을 이동해놓고 거기서 또 뭐 컨센서스를 컨트롤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웹3 우주를 떠다니는 뭐 다오 스페이스십 저희는 이렇게 브랜딩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다수의 멀티체인 그 여러 세틀먼트 체인에 있는 생태계랑 저희가 뿌리 내리는 트레저리든 뭐든 걔들이랑 두루 인터랙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명 멀티체인 다오를 이루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이피션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컨센서스 됐다는 그 증명을 좀 압축을 한다. GKP를 사용해서. 그걸 잘 하면 가스도 줄이고 뭐 이더리움의 L2 같은 걸로 포지셔닝을 할 수도 있겠죠. 굳이 이더리움일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또 이게 되게 쉬워요. 다양한 체인에 대해서 이 트레저리나 라이트 클라이언트 같은 컨트랙트를 계속 추구하는 이 인티그레이션이 효율적인 이유는 검증 로직이 모든 체인에서 다 동일해요. 왜냐하면 단방향이니까. 그다음에 이 커뮤니케이션의 토폴로지가 그래프가 아니라 트리를 이뤄요. 왜냐하면 세틀먼트 체인끼리는 통신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틀먼트 체인이 심퍼바이 체인에 있는 내용을 베리피케이션 하는 것만 하고 자기들끼리는 커뮤니케이션 안 하잖아요. 그거는 심퍼바이 체인은 커미티들이 알아서 하는 내용이고 단지 심퍼바이 체인이랑 각각끼리 트리를 이루면서 트러스트리스한 딜리버리를 하고 걔가 트러스트리스하게 베리피케이션을 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어, 그 네트워크 복잡도가 5의 n을 유지하기 때문에 인티그레이션이 엄청 효율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평적 확장성이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다오가 대단히 멀티체인적이어야 한다. 많은 체인에 조금 우리의 트러스트리스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랙트가 여러 체인에 좀 뿌려져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심퍼바이의 킬러 피처인 멀티체인 인터오퍼러빌리티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특히 지금처럼 이더리움 헤게모니가 유지되지 않고 더 깨져가지고 더 전국 시대가 된다. 완전 멀티체인 시대가 된다. 그러면 어디에 L2로 사는 것보다 스탠드얼론한 우주선으로서 떠다니면서 여기 살다 저기 살다 이렇게 그 보헤미안의 다오 삶을 사는 게 훨씬 더 맥센스 하겠죠. 그래서 저는 멀티체인 시대가 온다면 매우 각광받을 것 같아요. 멀티체인의 다른 그 애플리케이션으로는 뭐 이건 되게 특수한 예시인데 브릿지 있잖아요. 웜홀 같은 유명 브릿지도 보면 그 멀티시그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걔는 무슨 가디언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양할 두 체인을 들여다보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되는 프로토콜을 만드는 게 브릿지잖아요. 근데 이양할 거면 그 브릿지라는 주체의 컨센서스나 그 네트워크를 분산적으로 잘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브릿지를 구현할 때 심퍼바이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걔들은 이제 오토메이션이 좀 돼야 되니까 HN에서 일어난 그 송금 요청 같은 거를 자동으로 커미티들이 읽어보고 그거를 자기들이 컨센서스를 해줘가지고 비해서 트레스리스하게 검증할 수 있게 조금 스크립트는 짜놔야겠죠. 그 정도 변형을 하면 브릿지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자산관리 툴? 왜냐하면 여러 체인에 걸쳐 있는 트레저리가 있고 걔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분산 장치가 있는 거니까 뭐 사실 다오가 자산관리 툴이긴 해요. 근데 뭐 다오를 넘어서 그냥 난 자산 관리할 때 이걸 쓰고 싶다.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컨트랙트가 아니더라도 심퍼바이를 백엔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웹 앱을 만들더라고 한다고 해도 그 웹에서 뭔가 정보를 보여주면 뭔가를 쿼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웹 서버로 그냥 심퍼바이 노드를 쓸 수 있겠죠. 걔가 뭐 인터랙티브하게 뭐 포스트 요청을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기 서버고 파일 시스템을 서빙한다고 하면 어,
이 심퍼바이에서 실제로 컨센서스가 된 내용들을 확인시켜주고 걔들을 안전하게 커리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멀티체인 인터오퍼러빌리티. 사람들이 좀 나갔네. 제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 많이 했나 봐요. 멋진 것 같지 않나요? 멀티체인 인터오퍼러빌리티. 오케이. 질문은 없군요. 자, 거의 다 끝났고, 저희는 이 프로젝트는 이 오리엔테이션 때 한 이야기긴 한데, 여자가 11명 있고, 컴퓨터 꽤 많고, 최소 기능이 구현된 버전 0.1.0이 나왔고, 이걸로 피다오라는 단체를 실제로 돌리고 있어요. EVM 트레저리 컨택트 개발하고 있고, 로카가 니어 코스모스에서 개발하다가, 조금 개발 환경의 미숙함에 조금 피를 보고, 걔는 잠깐 중단하고 EVM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번 겨울에 20명 정도와 함께 집중 개발 세션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의 왜 쓴맛을 보셨나요? 어,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코즈마즘으로 했는데, 걔들 개발 리소스가 좀 부족해요. 다큐멘테이션도 좀 부실하고, 뭔가 조금 삽질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어, 진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인티그레이션 테스트 같은 게 잘 안 됐고, 그리고 뭔가 러스트로 트랜잭션 사인하는 거였나 그런 게 되게 힘들게 되어 있어요. 막 문서도 없어가지고 소스 코드 다 봐야지 할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뭐 폴카다니어도 비슷했고 웬만하면 EVM에서 하려고요 이제.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피다오 심플바이는 이것도 전에 한 얘기인데 피다오는 목적이 심플바이를 메인테인하는 오픈 소스 재단이에요. 리눅스 재단처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피다오가 다오이기 때문에 걔네도 심퍼바이로 구동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다오는 심퍼바이를 개발함과 동시에 심퍼바이로 호스팅되는 완전 운명 공동체. 피다오 활동의 핵심은 심퍼바이 프로젝트다. 그리고 뭐 그거 외에도 저희가 어쨌든 포스텍 그 블록체인 단체 대표 단체기도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개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각종 교내 행사하고 세미나하고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피다오의 거버넌스랑 심퍼바이 거버넌스는 사실 다른데 피다오는 돈을 가지고 기부금을 가지고 어, 많은 행사를 하고 동문들 뭐 네트워크 유지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가버넌스가 필요해요. 걔는 좀 민주적인 가버넌스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오잉이 적합하고요. 근데 심퍼바이라는 프로젝트는 여기에 뭐 돈이 걸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오픈 소스고 코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리드 개발자인 제가 기술적으로 맞는 피처 추가다, 버그 픽스다 그러면 그거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뭐지 해주고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금전적인 이해관계 같은 게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뭐 리눅스나 파이썬 같은 모델처럼 BDFL 모델로 일단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피다오의 심퍼바이의 관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1시간 반짜리 긴 세미나 들어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네, 오늘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있을까요? 아무거나 좋습니다. 내용이 좀 방대하죠. 중간에 한번 쉬는 시간을 가질 걸 그랬나? 다오라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고 이걸 우리가 잘 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없나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좋은데. 채팅 내용, 그 심퍼바이어 채팅 프로토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간단하게 언급만 해놨는데 정확히 어떤 원리인지는 여기서 설명 안 했어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약간 보너스로 달려있는 기능이라서 아마 이번 겨울에도 구현 안 할 거예요. 중요도가 높진 않아요. 가능하고 어떻게 프로토콜이 들어갈지 다, 네, 디자인은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문서를 더 보완하든가 아니면 보이스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케이. 또 다른 질문?
오늘 오신 분 중에 심퍼바이 코어팀으로 계신 분은 쭉 읽어보고 내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내일 이사 끝나고 그 후보를 좀 알려드릴 테니까 선택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칠 거고요. EVM을 계속 채택하실 건가요? 어, 있지? EVM이 꼭 중요한 건 아닌데, 코스모스 관심 많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해놓은 그 시도의 흔적들도 있고, 코스모스 트레저리 만드는 거는 무조건 좋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코스모스에 익숙하시고, 코스모스 컨트랙트를 만드신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좋고요.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다오로서 기부금을 피다오, 이거는 사실, 잠시만. 그러니까, 진영님은 피다오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피다오 입장에서 설명하기 좀 그렇고, 그냥 심퍼바이의 이 툴체인에 여러 메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컨트랙트들의 종류가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입맛에 따라서 골라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종류가 많으면 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측면에서도 여러 체인에 분산 저장하는 게 당연히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코스모스로 개발을 하시면 당연히 심퍼바이 이 프로젝트에 아주 중요한 모듈로서 추가될 거고, 아마 피다오에서도 요긴하게 잘 쓸 것 같아요. 저희도 코스모스에서 기부금 몇 개 좀 저장해 놓으면 든든하니까. 네네. 하여튼 코스모스든 폴카닷이든 넌 EVM의 컨트랙트 개발하시는 거는 당연히 심퍼바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모듈로서 잘 추가되는 거고, 아직까지는 심퍼바이를 사용하고 있는 다오가 피다오밖에 없을 거니까 저희 피다오가 실험 대상이 돼가지고 기부금 소량 코스모스에 조금씩 저장을 해볼게요. 개발하시면 당연히 뭐 저도 다 코드 리뷰하고 할 거지만. 네, 또 질문 있나요? 오케이. 자, 녹화본은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바로는 못 올라가요. 왜냐면 얘가 막 인코딩하고 그래서 드라이브 저장도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새벽이나 내일 밤 늦게 제가 유튜브에 녹화본을 올릴게요. 오늘 긴 저기 세미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다들 심파바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열심히 해봅시다. 수고하셨어요.